위장 간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로 역류하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페인랩입니다. 한때 먹방 사이에서 매운 음식을 먹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는 맵찔이기 때문에 매운 걸 보기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속이 아플 것 같습니다. 혹시 하트번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단어는 명치 쪽이 쓰린 증상을 말하는데 단순히 영어로 해석만 해보자면 심장 부위가 타는 듯함의 뉘앙스입니다. 갑자기 무슨 심장까지 나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상부 쪽과 식도 쪽이 쓰리고 아픈 걸 뜻하는데 부위상 심장 쪽하고 겹치는 편이죠. 근데 신기한 게 속쓰림에 쓰는 한약 중에 반화사심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사심탕의 심자가 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장 쪽부터 배 쪽까지 불편한 증상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은 심초음파나 혈압검사를 통해서 심장의 문제를 배제해야 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증상으로 속이 답답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GERD, 발음이 어려운데 그냥 거드라고 하겠습니다. 거드라고 하는 위식도 역류질환은 약간 전형적인 경향이 있고 유병률이 높은 편이므로 환자분 본인들도 스스로 자가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위 내시경 소견을 통해서 확진을 내리곤 하는데 내시경상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거나 가벼운 위염으로 증상이 나오는데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우리의 내장은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해서는 초반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고 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죠. 보통 통증 수용체의 신경종말은 내장 쪽보다는 근육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장의 통증, 이것은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장의 팽창, 두 번째는 소화관 벽에 신전이나 긴장 등이 있겠습니다. 왜 위장 쪽에 통증 수용체가 없는지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위에 통증을 느껴버리게 되면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나 위산이 분비될 때 타는 듯한 통증들이 느껴질 수가 있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는 듯한 증상은 위산 과다나 점막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운동성이 떨어져서 나오는 케이스를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질환, 즉 너드라고 부르는데요. 소화관은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위장 간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제산제나 염증약을 먹어도 잠깐만 호전됐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케이스입니다. 제산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중화시켜주는 약인데요. 잘 아는 갤포스나 개비스콘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위산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처방되는 약은 통상적으로 H2 블로커 또는 PPI 등이 있습니다. 기전은 다르지만 모두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원리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약은 위산과도로 인한 속쓰림이 아니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복용할 경우 위산 부족으로 소화력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상식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이후에 바로 눕지 않는 거죠. 네 번째는 식사할 때 제 시간을 지켜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당량을 먹고 탄산 커피를 피해야 하죠. 근데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지만 증상이 심한 분들이라면 되도록 이 규칙들은 꼭 준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위에 언급한 습관들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백날 해도 저런 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금방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첫 번째는 침 시술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흉추 주변에 자율신경이 분포하게 되고 흉추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내장신경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쪽 부위를 모두 치료해주고 몸에 불필요한 긴장 등을 없애주는 거죠. 두 번째는 추나치료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흉추 부위의 문제가 위장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주 많죠. 교정치료를 통해서 역으로 위장신경들을 조율해줍니다. 세 번째는 잘 아는
한약 처방이 있습니다. 위장 문제의 한약 처방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많이 처방을 합니다. 증상의 허와 실을 따져보고 위장의 운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처방을 찾아야 합니다. 실증은 쉽게 생각하면 많이 먹고 맵고 짜게 먹는 등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생깁니다. 먹방 유튜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분들은 많이 단련이 되어 있지만 일반인 분들이 무작정 따라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허증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를 뜻합니다. 현대인분들에게 워낙 흔한 문제라서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한 실증, 허증들이 내시경 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증상으로 고생할 수도 있죠. 우스갯소리로 나도 먹방이나 해볼까 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많이 먹고 매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몸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위장 운동 능력 저하나 속쓰림은 애교 정도로 볼 수 있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내분비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혹은 특출나다 하지 않는 이상은 섣불리 따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